안녕하세요. 차신혜림입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 결과 발표 다 나셨나요? 먼저 선정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지원금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제가 처음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게 2015년도였으니까 한 10년 정도 벌써 지나버렸네요. 그동안 저도 수많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해왔고 이제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이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저도 그 기분에 취해서 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화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IoT가 지금의 AI만큼 핫한 키워드였어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든 IoT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대학생 공모전으로 출품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도 정부 지원 사업에 심사를 가도 여기 IoT 넣으면 어때?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결국 IoT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되는 그런 단순한 화분이었다가 갑자기 막 앱에서 습도도 체크해주고 하드웨어가 생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붙어나게 된 거예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죠. 약 3년 만에.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커진 아이템이 막상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이전 게 더 좋은데요? 라는 반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열심히 개발을 해서 IoT를 넣었는데 단가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유지 보수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제품은 저기 묻어뒀고요. 이 결과를 보듯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성도 틀어지고 원래 제 사업 목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막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지원금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입니다. 지원 사업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요. 두 번째, 지원금 이렇게 쓰면 망한다, 성공한다. 제가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보면서 지원금을 써서 망한 케이스와 지원금을 써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씩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실패한 사례입니다. 무리한 확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연계돼서 되는 지원금들이 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해야지 라고 하면서 되게 무리하게 확장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어떤 대표님은 지원금으로 공장을 차리셨어요. 원래는 소규모 생산을 하시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거기에 더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원금의 조건이 너무 좋았대요. 지원금이랑 연결되는 대출이 금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지금 해야지 이거 나중에 하면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나 봐. 대규모 공장을 차렸으니까 생산량도 대규모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걸 시장에 내놨더니 반응이 어땠게요? 그 반응은 되게 참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공장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접으셔야 됐었어요. 지원금이 없었다면 천천히 성장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강박과 무리한 확장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지원금을 잘 사용해서 성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은 소규모 공방을 하던 분이셨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셔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공장을 만든 게 아니고 브랜딩을 하시더라고요. 브랜딩을 하고 제품력을 키워서 제품군을 확장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연계될 수 있는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공장과 설비를 만드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나서 생산량을 늘리니까 당연히 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원금을 쓰는 순서와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짜야 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울 점, 지원금이 생겼다고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 사업을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확장해야 할지 단계적인 플랜을 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파트너사를 잘 골라라.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외주 용역을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한다거나 브랜딩을 한다거나 등등의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겠죠. 이때 파트너사를 잘못 만나면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 사업을 받아서 웹페이지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패키지도 만들고 엄청나게 에셋은 많은 업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이걸 만들고 저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이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도 다르고 이것만 생각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전반적인 브랜드의 느낌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그건 정부 지원 사업의 결과물일 뿐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괜찮은 파트너사
파트스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더 낫습니다 라는 제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겠죠.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보다 한 수 더 앞을 내다보는 파트스타를 꼭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절이라고 많이 받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고 나면 연계해서 저리 대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받을 때가 막 1%대 대출이에요. 금리가 엄청 낮네? 지금 받아놔야지? 아무리 절이라도 이거는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1~2%라도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를 초기 스타트업 감당하기에는 무리일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원금을 갚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진짜 멘붕에 빠지는 대표님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원금과 대출은 명확히 달라요. 절이라도 대출은 대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꼭 필요할 때만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원금을 받을 때 스스로한테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이 지원금이 내 사업 방향과 맞는가? 두 번째, 이 지원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추가적인 매출에 도움이 될까? 세 번째, 정부 지원 사업 지원금이 없었어도 나는 이 업무를 했을 것인가? 이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다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그 지원금은 내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을 쓰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 제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리로 대출 받았다가 실패도 해봤고요. 지원 사업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매일매일 지원 사업만 찾는 그런 일도 해봤어요. 물론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잘 쓰면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쓰면 오히려 제 사업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빠른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